공모주를 오늘부터 공모 청약을 시작하는 일지 하이솔루스를 말씀을 드리고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자료도 준비하고 분석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기대했던 회사이고 이 IPO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기다리고 있었던 회사인데, 물론 공모 청약은 참여는 안 할 것 같아요. 자금적으로 약간 타이트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상장이 되고 조정을 받거나 그러면은 그때 매수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여러 회사들 수소 관련된 쪽에서는 이 회사만큼 상당히 기대하는, 두산 피얼셀과 이 회사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탑픽이라고 할까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일반 공모 청약을 시작하는데, 오늘 오전 기록으로는 13대 1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기대되는 회사이고, 또 가장 큰 밸류에이션과 메리트는 역시 성장성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서 오늘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죠.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입니다. 24, 25일이고 화수입니다. 그다음 상장일은 9월 3일이고, 그 다음에 주관사는 미래에셋과 삼성증권, 그리고 인수회사로 참여하는 증권사는 현대차 투자증권하고 대신증권이 참여를 합니다. 배정된 수는 둘 다 비슷해서,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이 비슷해서 어디를 청약하시든 상관없고, 중복 청약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일진 하이솔루스 주관사는 이 두 군데의 증권사에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공모가는 34,300원으로 최상단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기간 청약률이 기간 수요 예측에서는 1471.01 제1로 잡혔습니다. 상당히 높게 잡혔고, 3만원 후반 이상을 쓴 쪽이 상당히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38,000원 이상부터는 30%가 넘고, 4만원 이상 초과를 부른 건수도 12.82%로 높게 잡혔기 때문에 기간 수요 예측에서도 상당히 흥행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및 기관은 현재 여기 써져 있는 대로 59.5%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게 15일은 좀 낮은데,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 확약은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돼, 좀 방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때 풀리는 유통 의무 확약이 풀려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59.5%로 959곳, 그러니까 전체는 1611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50%가 거의 60%에 가까운 의무 확약 보유하는 기관과 퍼센트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통 가능한 주식 비중은 24%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받는 거는 16.5%이고,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7.5%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24%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6%는 주주 구성이 어떻게 있냐면은, 지금 일진 다이아몬드가 59.56%로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고, 이제 도레이 첨단 소재, 이거는 일본 회사입니다. 그 도레이 첨단 소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합작으로 설립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TCK거든요. KC와 합작을 해서 반도체 SiC 링을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50%의 반의 지주는 도레이 첨단 소재인데, 이 도레이 첨단 소재가 기존 주주로 10%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주가 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6%의 유통 불가능한 주식 수는 76%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모가 가격으로는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1135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50억 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55억 원. 이 5억 원 증가하는 거는 기타 수익과 금융 수익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법인세도 오히려 더 들어오는 작년에 기준으로 좀 더 들어왔습니다. 이게 20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매출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매출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B2B입니다. 주로 이제 전방 산업에 납품을 하고자 하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 사업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이드로젠 솔루션하고 CNG 솔루션, 그 다음에 DJ 솔루션, 이 두 개가 있고, 이거는 제가 잘못 넣었네요. 이 세 개가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을 따지기보다는 주로 하이드로젠 솔루션이 좀 비중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DJ 솔루션은 꾸준히 나가고 있고, CNG 솔루션도 여전히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보고서에서 나중에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일진 하이솔루스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 피스탁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공모 내용이랑 회사 현황, 공모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상장일이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관사라든지 인수회사 현황, 그 다음에 IP 코멘트에서는 이제 상장하는 공모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낼 때 당시에 비교 회사는 총 6곳이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회사,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우리나라 국내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온시스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일진머티리얼즈는 일진그룹의 회사입니다. 자회사이고, 일진하이솔루스도 마찬가지로 일진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동종 회사들을 비교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한온시스템은 전장 부품 사업입니다. 여해관리 시스템을 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탑3, 탑2에 드는 자동차 여해관리 시스템을 하고, 히트라든지 뭐 냉방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노즐 이런 자동차 부품을 영위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양극재 소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소재 쪽이고, 전기차 양극재 소재, 그리고 포스코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양극재와 음극재 소재를 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진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하프로테크도 좀 사업은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단도 하고, 뭐 전기차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IT 이런 쪽에 대한 부품단을 다 영위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사업하는 게 비교할 대상이 조금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회사를 비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회사가 비교를 하고 있고, 뭐 저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일진 하이솔루스는 수소에 관련된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교적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엑셀 정리한 내용에서도 조금 비교하는 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시총 같은 경우는 뭐 적절한 시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보유예수 물량 관련된 것들 다 있습니다. 여기 일진 하이솔루스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속에서는 딱 3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모빌리티 관련된 수소 탱크, 탄소 섬유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 탱크에 관련된 것들, 주로 수소 전기차, 승용, 트럭, 미니밴, 트럭이라든지 지게차, 드론 선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동식 충전 시스템 관련된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NG 솔루션, 천연가스 친환경 연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승용 성형 차량 OEM, 그리고 개조, 튜브 트레일러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됐고, DJ 솔루션은 PM, 그러니까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된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때 DJ 경유에서 그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포집하고자 하는, 필터를 재생시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품은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유 차량에서
이런 부분에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설명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역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기는 한데 상세하게 내용을 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금 사용 목적이라든지 의견 분석이라든지 회사 개요, 그다음에 특히 사업 내용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수소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수소에 관련된 수소 경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비중이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관련된 테크는 실제로 그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납품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현대자동차가 스위스 쪽하고 중동에 수소 트럭 납품을 할 때 당시에도 이 일진 하이솔루스에 수소 탱크를 넣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주로 파트너는 현대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 비교 같은데 이제 넥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의 현대 넥소 차량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수소는 딱 도요타와 혼다가 있긴 한데 현대가 좀 앞선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이제 도요타, 혼다가 있고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현대가 좀 앞섰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성능적인 부분도 현대차가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연료 전지차 보급 현황 이 부분이고 최근에 한국은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실제 현대차 넥소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파리 같은 경우 프랑스 파리에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인데 25년도에는 증가한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관련된 수소 경제 이행 로드맵 수소 모빌리티이고 이 부분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 전망, 그다음에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이 부분도 역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업이고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면은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회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고 수소 시장 점유율, 자동차 판매에서 현재 점유율은 현대차가 1위죠. 그 다음에 역시 말한 2위는 도요타, 그 다음에 혼다, 지리, 중국 업체까지 이렇게 있고 환경 사업도 현재 벌이고 있고 신규 사업은 튜브 트레일러, 수소 충전 이런 것들, 건설 기계, 매연 저감 장치, 아까 전에 말씀드린 DJ 솔루션 이 부분도 들어가고 있고 넥소 수소 용기 주로 현대차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경유차, 디젤 차량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10년도 중반, 2010년도 중반에 법적으로 조금은 도로교통법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감 장치 노후화된 것들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해주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 있고요. 뭐 이런 내용도 딱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삼성중공업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수소 선박에 대한 개발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로 통해서 선박을 움직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신 하이솔루스가 그 파트너사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또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매출은 주로 제품 매출이 나와 있죠. 18년도, 19, 20,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수출보다는 내수가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현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용기라든지 매연 저감 장치 같은 경우는 국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젤 차량 경유 또는 다른 이제 디젤로 쓰는 기계 머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경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디젤 쓰는 부분에 대한 저감 장치는 꼭 들어간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도 말씀드리지만 수소 판매 사업은 현대자동차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제 유동성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약점이나 리스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위험 관리성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성장한다고 하면은 결국엔 연구 개발이 중요하겠죠. 그 연구 개발에서는 지금 수소 저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거는 2차 전지랑 똑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원가 절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 70리터 이상의 고밀도의 저장 탱크에 대한 원가 절감, 이 부분도 기술 경량화하고자 하는 원가 절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다 이제 수소 관련된 거고요. 아모센스나 대학교나 기술원이랑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주로 여기서 보시면은 눈에 띄는 게 현대자동차 좀 많이 나옵니다. 현대자동차, 효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가 주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술, 선박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품화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그리고 투자 위험 요소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뭐 상장 이후에 주가가 뛸지 안 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항상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총 적절한가, 밸류에이션이 적절한가, 그 다음에 매출, 재무, 이 세 가지가 적절한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당일날 따상에 대한 차익을 얻고자 하는, 따상이 아니더라도 차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적절한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비교 분석을 해보셔야 될 텐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전에 비교 대상의 6개 회사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점은, 그 회사들은 전기차가 집중이라면은 이쪽은 수소에 대한 경쟁입니다. 근데 수소는 아직 침투율이나 개화가 아직 안 됐고, 전방 산업에서 커머스랑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머스에서 전방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면은 당연히 이 중간에 있는 일진 하이솔루스가 수혜를 받겠죠.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가는 방향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길게 놓고 보면은 매력적인 회사이고, 저도 수소 경제와 환경에 대한 부분에 항상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가장 매력도가 높은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두산퓨얼셀과 일진 하이솔루스가 딱 그 두 회사인데, 이 두 회사를 놓고 잘 평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 좋아요랑 구독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내일까지입니다. 공모는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하신다는 분들은 참여를 꼭 하셨으면 되고, 좀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고 적절한 가격이 되면은 장기적인 접근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 그때 선택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SK 리츠 관련된 IPO 공모주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